코스피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요. 요즘 주식시장 흥미로운 현상들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하는데 장중 조정으로 주식시장 흐름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살짝 턱걸이만 하게 되면, 배치기만 하게 되면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시장은 어떤 현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스피 3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시장이 살짝 매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관세 전쟁 이러한 변수들도 있지만, 자, 코스피 3000포인트라는 명목상 중요한 마일스톤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PBR 1.0배 레벨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 차익 실현 매물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 3000포인트는 3년 반 동안 2021년 12월 말 이후 거의 3년 반 동안, 거의 4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넘어서지 못한 유리천정이었죠. 넘어가려고 해도 여기 띠용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한켠에서는 은근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지금 시장 참여자들 마음 한켠에는 컴플렉스,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한국 증시가 올라봐야 여기가 한 게 아니겠어? 한국 작년에 어떤 세계 속하기 머리 쥐어짜면서 한국 망했어요. 이런 짤도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여기가 한 개다. 비전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열등감이 반영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과거부터 중요 마일스톤을 마주할 때마다 시장은 항상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시장 참여자들이 비춰왔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 같은 경우 코스피 1000포인트를 돌파하려 할 때 그 이전 89년부터 해서 거의 이게 17년 동안, 그때 당시로는요, 16년 동안 넘지 못했던, 넘었다가 다시 무너지고, 넘었다가 다시 무너졌던 그 1000포인트는 한국 주식시장은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5년 당시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요즘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중에 2005년 증시 떠올리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드세요. 저요 하고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따봉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2005년 증시 여러분들 기억엔 어떻습니까? 제 기억엔 정말 아름다웠던,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 언제로 돌아갈래? 그럼 2005년이요. 이렇게. 그리고 2005년에, 저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좋은 일들이 연이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2005년 당시 주식시장 어땠느냐? 1000포인트를 돌파하냐 마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를 터치하면 수익을 확정하겠습니다 라든가 이익을 이제는 확보하면서 클리어하겠습니다 라는 ELS 상품과 스팟펀드가 인기를 끌었고, 실제 코스피 1000을 터치하자마자 그때 당시 1000포인트에서 수익을 확정하겠다라고 했던 ELS와 스팟펀드들이 대거 청산이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 잠깐 흔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한국은 올라봐야 더 못 오른다라는 컴플렉스가 정말 심했어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1989년 이후 16년간 코스피 1000포인트는 유리천정, 그것도 뭐 이따만큼 두꺼운, 엄청난 유리천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카드 대란을 보낸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신용 불량자도 정말 세간에 엄청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상승하는 게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경제신문 보면 한국은 제2의 IMF가 온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어요. 거의 뭐 좀 과장 못해서 거의 매일같이. 야, 이것만 보면 코스피천은 말도 안 됐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코스피천을 은근슬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봐주세요. 지금 화면상의 왼쪽 표를 보시면 세 개의 선이 흘러가고 있죠. 주황색 선은 이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회색 선, 회색. 요거는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청색 선이 개인인데, 개인 투자자 보면 2003년 이후 주구장창 팔다가 2007년 들어서야 살려고 하는 이러한 태세 전환이 벌어져요. 이때 당시 보면 기관이 2005년 장세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2005년 2월에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넘어갔어요. 이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좋아. 그런데 그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어요. 스팟 펀드들 청산되고, 그리고 ELS에서도 1000 터치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확정 금리 드리기 위해서 이제 클리어 할게요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지수가 한 10% 가까이 빠집니다. 9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했어요. 그런데 요때쯤에 거 봐라 한국 망한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 지금하고 비슷하죠. Oh no, 한국 망했어요 했던 이거 진짜 그분의 말씀이 맞긴 한데, 그걸 주식시장에 연결해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상황을 떠올리면 그때랑 너무 비슷합니다. 언제랑? 20년 전. 그리고 그 후에 시장은 그냥 다이렉트로 쭉쭉 상승하면서 그해 지수가 50% 이상 상승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거나 사도 더블,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엄청난 장세가 만들어져요. 이때 당시 개인 어땠느냐? 손 놨습니다. 2006년에 비실비실하니까 거 봐라 한국 망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2007년에 확 치고 가면서 2000포인트 넘어섰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포인트를 만약에 그 와중에 넘어갔다 하고 나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 지금은 3000이 저항선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위치해 있거든요. 하지만 넘어서는 순간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의 저항이 오늘의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지지는 유리막이 아니고 고무막처럼 탱탱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눌릴 수도 있죠. 관세전쟁 파급 때문에, 트럼프 한마디 때문에 꾹 눌릴 수 있습니다만, 눌리더라도 탄성막이기 때문에 띠용 하는 2005년처럼 2005년 2월에 증시가 1000포인트 돌파하고 10% 가까이 밀렸지만 오히려 더 띠용 하고 상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 코스피 지수 3000 넘으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심리 또한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2005년 증시가 그러했듯 말이죠. 자, 여기 그림 GPT랑 같이 그려봤는데요. 유리천정 빵야빵야 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던진 투자자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네요. 예, 뭐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증시 3천을 넘어서 기분 좋은 숫자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